안녕하십니까. 탐정방송 임병수 대표입니다. 참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우리 탐정방송 구독자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 많이 잘 지내고 계시지요. 이제 가을이 오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 탐정 민간조사 실무 교수로 강의하고 있는 그 대한민간조사협회라는 곳이 있어요. 그 대한민간조사협회와 이 필리핀의 노스웨스트 사마르 국립대학이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상위권의 좋은 대학이더라고요. 이 두 기관이 이 산학 협약을 최근에 했어요. 그래서 이 필리핀의 노스웨스트 사마르 대학에 이 탐정학과가 생깁니다, 내년에. 그래서 사이버 과정으로 진행이 물론 되기는 하는데요. 이 4년제 과정이고 학위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뭐 대체의학이라든지 뭐 이런 관련돼서 상당히 좀 유명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총장분과 이렇게 협약식에 제가 또 참여를 했고, 여기에 제가 교수 임용장을 또 받았어요. 그래서 온라인 과정에서도 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대한 부분은 뭐 전문학사라든지 고졸이신 분들, 학위가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해당 과정은 차후에 좀 다시 소식을 좀 올리겠습니다. 자, 외국에는 존재하는 탐정에 관해서 말씀을 다시 드리면 우리나라만 정신을 차리면 될 것 같습니다. 탐정법을 통과시켜주면 되거든요. 유능한 탐정, 학과, 그리고 제가 다니고 있는 학과, 협회, 뭐 여러 등등에서 많은 발전이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탐정 관련돼서요. 근데 국회에서만 지금 정신 못 차리고 법안이 잠자고 있습니다. 반성하시길 바랍니다. 자, 학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또 그 서울 한복판에 있는 대학에서 탐정 관련 또 전공을 하고 있죠. 석사 과정에서. 모 대학에서. 근데 석사 학위는 법학 석사예요. 법무대학원이기 때문에 법학 석사 안에 이제 탐정 법무 전공을 하고 제가 마지막 학기 지금 논문을 시작하는 단계거든요. 석사 논문을.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제가 또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방하고 수도권의 기소중지자 그리고 특이하게도 실종 개를 좀 찾아달라라는 업무를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사실. 그래서 많이 바빠서 영상을 많이 못 찍었어요. 고유정 변호인 1차 공판 끝나고 나서 그거를 분석한 영상을 올리고 한 열흘 가까이 지금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회수가 많이 올라오고 구독자분들이 많이 이 고유정 관련 사건 때문인지 몰라도 한 2,000분 가까이 지금 올라갔습니다. 하여튼 탐정 방송을 아껴주시는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항상 감사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랑하는 거 아시죠? 우리 구독자분들. 자, 오늘은요. 이 탐정의 여러 업무, 민간조사원의 여러 업무 중에서 이런 전화를 받았어요. 간간히 제가 이런 전화를 받는데 혹시 대표님 이혼 증거 수집 이런 일도 해주시나요? 이렇게 전화가 와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연락 오시는 분들 그 이유가 제가 이제 방송에서 미제 사건을 많이 분석을 했지요. 컨텐츠를. 그리고 주로 이제 강력사건, 고유정 사건처럼 형사사건을 좀 많이 다루는 컨텐츠를 올리다 보니까, 저 사람은 거의 진짜 우리 소설에서 보는 탐정처럼, 민사사건보다는 이제 미제사건, 형사사건, 강력사건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구나.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이미지가 그렇게 형성이 좀 돼가는 것 같아요. 사실 탐정의 업무는 외국의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민형사상 소송증거 수집을 주로 해요. 민사, 형사 소송 증거 수집 그리고 뭐 실종자라든지 수배자를 찾는 일도 일본 탐정은 거의 안 하지만 미국 탐정이나 호주 탐정들은 합니다. 기업 범죄를 조사하고 이런 일들을 보통 하는데요. 제가 여기서 민사 소송 증거 수집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탐정의 업무에 민사 소송 증거 수집에 해당되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채권 채무 관련된 어떤 그러한 일들. 요거는 이제 뭐 사람 찾기하고도 연관이 되지만 이 중에 이제 가장 많은 부분을 함께 차지하는 부분이 가사소송 관련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옛날에 형법 241조에 간통죄라는 게 있었는데 형법에 있었거든요. 형법에 배우자가 외도를 하면 경찰 불러도 되는 법이었어요. 그게 죄가. 그런데 형법 241조 간통죄가 폐지됐단 말이야. 즉 배우자가 바람을 펴도 내가 경찰을 불러서 이걸 안 되는 국가공권력이 개입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민사 어떤 소송을 통해서 위자료 청구 이런 식으로 지금 가지요. 그래서 이 민사 소송 증거 수집에 해당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혼 소송입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들 많이 홍보도 하고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바람을 폈다. 내가 이런 이혼을 해야겠다. 이혼의 어떤 혼인의
이혼 사유가 총 6가지가 있는데 뭐 외도를 하고 첫 번째, 두 번째 쭉 나오잖아요. 그럼 외도를 했다는 증거를 갖다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변호사분들이 바쁘잖아요. 법률 전문가이고 현장을 누비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 일들을 탐정이 한단 말이에요. 타이거 우즈의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방탄차 안에 들어가가지고 외도를 하는 장면을 미국 탐정이 잡아냅니다. 이거 이제 우리 협회에서 모 교수님이 이제 강의 시간에 해주신 말씀을 제가 기억이 나서 좀 영상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탐정의 영역은요, 형사, 경찰과 다르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민사, 형사, 모든 법을 시공을 초월하는 일들을 다 맡습니다, 탐정이. 그래서 민사소송, 이혼소송, 관련 증거 수집, 이런 부분들을 당연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이상한, 물론 다 이상한 데가 있지는 않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제화가 안 돼 있으니까, 문제가 있는 업체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또 불안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지 마시고, 이렇게 좀 상의를 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저희 회사에, 연을 맺으실 수도 있고, 의뢰를 안 하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좀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하고, 증거 수집에 나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채널과 공지글에도 제가 저희 탐맨 정보 컨설팅 그룹의 업무 영역을 공시를 드리거든요. 탐정 영역은 사람을 찾고 소중한 어떤 물건을 찾고 아까 개를 찾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재판에 필요한 민사, 형사, 소송 증거 수집 여러 가지 분야의 일들을 합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은 그 전화를 몇 번 받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언론에도 제가 많이 나오고 이렇게 영상에서도 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익히 좀 두려워하는 그러한 업체들의 폐단이나 이런 거를 제가 안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런 좀 피해를 좀 양산하면 안 되겠다. 그렇게 피해 있는 사람들을 좀 방지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좀 알림의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오늘은요, 이 민사소송 증거수집 관련된 이야기를 제가 드릴 겁니다. 일단은 스스로 어떠한 법적인 문제를 좀 조심을 하면서 증거 수집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업체에 안 맡길 수도 있으니까. 그러한 관련된 조심해야 될 한 3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고요. 이 다음 영상에서는 배우자의 어떤 외도 징후라든지 물론 저는 좀 수배자 잡고 이런 좀 센 애들을 보다 보니까 약간 좀 라이트하게 느끼기는 해왔긴 하지만 당사자는 정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고통을 느끼는 것들이 이게 배우자 외도를 당하는 당사자거든요. 그래서 이런 민사소송 관련된 부분도 제가 좀 오늘 다뤄보겠습니다. 자, 이혼율이 세계 1위지요, 우리나라가. 얼마 전에 모 연예인, 꽃보다, 누구 있잖아요. 누구야. 이제 다 이름 먹으니까 이름도 생각이 안 나. 여자 연예인이 이혼 관련돼. 자, 세계 1위입니다, 우리나라 이혼율이. 그리고 유명 연예인들 이혼, 정치인들, 유명한 사람들 이혼 뻑하면 많이 나오죠, 그죠? 나는 너 때문에, 너 없으면 못 살아, 너 없으면 죽을 거야, 이러다가 지금은 너 때문에 죽을 것 같아. 이혼해. 미쳐버리겠어. 이러면서 유지태가 옛날에 영어에도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사랑이 변하냐. 사랑이 변한다면서요. 머릿속에 호르몬이 있으니까 오래 못 간답니다. 자, 사랑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서 그게 또 증오가 되어버리고, 자, 고유정 사건도 그런 개념 아닙니까? 여기서 전 남편이잖아요. 그 캠퍼스 커플이었다면서요. 한때는 같이 밥도 먹고 그랬던 사이일 텐데,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데, 자, 사랑했던 사이지만 증오의 대상이 되고, 어쨌든 이혼이라는 게 가정 해체로 이어지는 거고, 학교 폭력이라든지 가정 해체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제2의 폐단들이 많고, 어떤 그러한 도덕적인 가치관까지 박살이 나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가정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자, 그런데요. 가정도 소중하지만 개인의 어떤 성적 자기결정권을 국가가 규제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형법 241조 간통죄를 빼버렸죠. 위헌 판결을 내버렸어요. 그래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국가가 침해할 수 없다. 이렇게 그런 이유로 형법 241 간통죄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바람을 펴도 경찰이 나서지 않는다는, 국가 권력이 나서지 않는다는 거죠. 자, 배우자의 외도는 당사자에게 뼈를 깎는 고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철저하게 배우자를 믿는 게 중요하긴 하죠. 그렇게 믿고 100년 해로를 동의하고 결혼을 시작했을 테니까요. 그런데 한 번, 두 번 외도의 정황이 생길 수가 있지요. 내가 같이 한 베개를 자고 자던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이제 실무 강의에도 이런 말씀을 똑같이 드리는데,
소 닭 보듯이 날 쳐다보고 뒤돌아서 쳐다보고 뭐 나를 한 6개월 동안 안 건드리고 뭐 이러면은 이게 바람 피는 겁니까? 라고 여성분들한테 물어보면 한 7, 80%는 예 이렇게 하시거든요. 남자들한테 물어보면 아니요 피곤하니까 그렇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어쨌든 간에 이러한 정황들이 조금씩 쌓여가다 보면 이게 외도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심증이 굳어져 가는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요. 궁극적으로는 이혼 사유를 입증해 줄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다고요. 증거가. 변호사는 증거 수집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법률 전문가입니다. 현장을 누비면서 그렇게 다닐 시간도 없어요. 변호사들은. 그렇기 때문에 현장을 누비는 증거 수집 전문가, 현장 전문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어떤 변호사와의 MOU를 통해서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많은 어떤 사건들이 해결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민사사건 같은 경우엔. 자,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탐정, 즉 민간조사원들이 법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요. 일본에서도 6만 명 이상이 활동을 하고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사실 확인과 증거 수집 두 가지입니다. 제가 하는 일입니다, 이게. 자, 이렇게 꼭 필요한 탐정 제도가 아직도 도입되지 않았지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그런데 수요는 넘쳐납니다. 바람을 그렇게 피지 말라고 해도 얘들이 바람을 피고 다니고 자꾸 문제를 일으키고 다니고 모텔이 번성을 하고 가정은 해체가 되고 그 안에서 어마어마한 고통을 배우자가 겪고 있고 여성분들도 많이 핍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넘치는 수요를 탐정제를 도입을 하지 않으니까 이 수요를 흥신소에서 대체를 해왔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모든 흥신소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겠지요. 하지만 국가에서 관리 감독을 하지 않잖아요.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흥신소에 연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흥신소 대표가 어떠한 사람인지 혹시 전과가 있거나 뭐 아주 무슨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은 아닌 건지 실제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소리도 저한테 많이 들려와요.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검증이나 이런 게 되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좀 무서워하는 느낌, 피해를 양산하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전체 흥신소가 아니겠지요, 당연히. 자,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당연히 제도화를 해가지고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야 되고 각 분야의 또 국가탐정, 기업탐정들을 육성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까 영상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의원들만 정신을 못 차리고 지금 법안이 아직도 잠자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흥신소를 찾을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살다 보면. 이미 그런 경험을 했던 분도 계시고요. 저희 방송 구독자분들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평균 연령이 45세 정도 된다니까요. 저랑 좀 나이가 비슷한 분들이 65세 이상인 분들도 한 4%, 5%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그 스튜디오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연령이 좀 높습니다. 지금 보시는 분들이. 자, 어쨌든요. 배우자의 외도를 확인을 하고 민사 관련된 소송을 해야 된다. 꼭 그러면 증거가 꼭 필요하고 이 증거를 수집해줄 업체를 찾아야 될 땐 꼭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또는 직접 증거 수집에 나서는 분들도 많지요. 내가 경제적으로 돈이 없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요. 자, 그렇기 때문에 좀 믿을 수 있는 업체를 의뢰를 하십시오. 저희 회사처럼. 자, 이럴 때 주의해야 할 현행법 관련 3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의 키포인트입니다. 자, 배우자 몰래 혹시 CCTV를 설치를 하는 것이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 안 될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치를 행위를 하는 자체, 예를 들어 내가 야근을 나갔는데 와이프가 자꾸 밤에 나가는 것 같아. 그리고 누구랑 통화를 하는 것 같아. 뭐 여러 가지를 알고 싶어. 그래서 직접 여러 가지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증거수집 활동을 직접. 자, 그러면은 물론 의뢰를 하실 수도 있고 그 중에 이제 오늘은 3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배우자 몰래 CCTV를 설치해 놓은 거야. 집안에다가. 딱 해놨는데, 설치 행위 자체는 여러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요. 하지만, 그 영상에서 어떤 성관계 동영상이 나온다든지, 성적 수치심이 드는 어떤 신체 부위가 촬영이 된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5년 이하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 다음 여기에 음성 녹음이 된다라면 통비법에 해당이 돼요. 통신보호비밀법 위반이 되고요. 이거는 더 굉장히 세요. 통비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차 안에 녹음기 설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아시고 하시라는 겁니다. 이 배우자의 외도나 민사소송 증거 수집도 엄연히 대한민국 전 세계적으로 탐정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 분야로 흥신소로 많이 좀 알려져 있다. 이걸 계속해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두 번째는요. 배우자가 맨날 카톡질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 몰래 휴대폰 비밀번호를 풀어. 그래서 아니면 뭐 하여튼 풀지 않은 상태에서 몰래 훔쳐서 자는 사이에 외도로 의심되는 대화 내용을 확인을 했으니까 이제 손이 떨릴 거 아니에요. 그죠? 손이 떨린 다음에 그 캡처를 딱 했어. 캡처를 딱 했을 때 이제 형사처벌에 해당이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또 두 번째 말씀을 드릴게요. 개인 메신저나 이메일, 뭐 어떤 메시지 이런 것들을 몰래 훔쳐보거나 이 내용을 외부로 유출하게 되면 정통망법에 위반이 돼요.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 및 정보보호 법률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정확하진 않지만 하여튼 맞을 거예요. 이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죠. 자, 이번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는 게 있습니다. 현직 경찰관도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데 미행 자체가 불법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다. 자, 미행으로 배우자의 외도를 목격을 하고 사진을 촬영한 경우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미행을 해서 배우자의 외도를 목격을 합니다. 그리고 찍어요, 사진으로. 이랬을 때 형사처벌이 가능한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사처벌을 궁극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어떤 사람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초상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은요, 공개된 장소에서 사진을 촬영해도 형사처벌을 하기 어렵습니다. 단, 내가 빌 받아가지고 갑자기 어디 안에까지 건물 안에까지 들어가, 호텔 안에까지 들어가고, 막 어떤 건물 안에까지 들어가서 촬영 행위를 하면 주거침입죄에 해당이 됩니다. 이 주거침입죄에 해당이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알고 현장 활동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을 흥신소나 어떤 좀 이런 심부름센터나 이런 하시는 분들이 보신다면 또 참조를 하십시오. 잘 아시겠지만. 자, 현행법에 하여튼 이 상대방이 불법적인 증거 수집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를 할 수 있다.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이걸 알고 하시라는 거죠. 자, 현행법에 위배가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에는 어떤 법적 지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무분별하게 의뢰를 했다라가 오히려 역으로 법적으로 피해를 보고 이런 업체로부터 피해를 보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뢰하는 어떤 회사를 정확히 검증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인터넷 광고만 보고 거기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을 보고 현혹돼서 결정을 하지를 마십시오, 여러분. 피해를 입었거나 주의해야 할 점이 필요하다면 연락을 주시면 드릴 수 있는 도움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에 의뢰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요. 저는 대한민국의 탐정방송을 운영하는 사람이니까요. 자, 확인되지 않은 분야임을 이용해서 의뢰인들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또는 취업을 준비하는 젊은 애들을 좀 현혹해가지고 바람을 막 이빠이 쓰면 죄송하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뭐 노동력을 착취한다든지 이러한 업체가 있어요, 여러분. 그 별의별 하여튼 이게 이제 관리 감독이 안 돼서 이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성급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충분한 정보 수집의 시간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업난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그러한 말이나 이런 거에 현혹이 돼가지고 우리 사기치는 사람들을 말 굉장히 잘하지요. 그죠? 그러니까 한번 딱 듣고 판단하지 마시고 인성이 중요한 거니까. 정말 필요하다면 그 사람 전과 조회라도 해보고 싶은데 그 사람이 전과가 있는지 없는지까지 알아보고 해야 될 텐데 공무원이 아닌 이상 이 사람이 갔다 온 사람인지 안 갔다 온 사람인지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다른 방법으로라도 어떤 사람인지를 찾아봐야 되고 언론에 나와 있는 것만으로 또 광고가 있는 것만으로 이런 걸로 전부 다 판단을 해가지고 들어갔다가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저한테 연락이 꽤 와요. 제가 이제 그런 부분들은 자세하게는 얘기를 안 하지만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신다면 제가 정보는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민간조사 실무 아카데미도 다음 달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리고
뭐 자연스러운 홍보가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자, 제발 좀 검증된 사람들, 또 그러한 업체들을 찾아가셔야 되고, 꼭 그럴 조심할 필요가 있다.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게 합법인지 불법인지, 이게 뭐 똥인지 된장인지는 알고 의뢰를 하셔야지. 물론 이 상황에 처해지면 전부 다 정말 진짜 이 혼이 나가요. 대부분 입장을 바꿔놔 보세요. 여러분들이 배우자가 외도를 한다. 뭐 제정신이겠습니까? 남자건 여자건.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용을 한단 말이야. 이런 업체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꼭 조심을 하시기 바라고요. 그런 혹시 피해를 입으셨다라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주변에 경찰관들이 많잖아요. 그죠? 수사 의뢰를 간접적으로 또 해드리겠습니다. 자, 탐정의 영역은 민사, 형사, 실종자, 수배자 찾기, 기업범죄 조사, 미제사건 프로파일링, 여러 분야에 걸쳐서 탐정들이 활동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부분에 중에서도 우리에게 익히 알려져 있는 민사소송 증거 수집, 더 정확히 깊이 들어가서 가사소송, 이혼소송,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요. 탐정방송이기 때문에 미제사건에 관심이 있으신 분, 뭐 여러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고유정 사건 같은 강력사건에 관심이 있으신 분, 여러분들이 계셔요. 그렇지만 이제 민사소송 관련된 부분도 피해받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앞으로 좀 다각적으로 좀 다루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야를 영상을 좀 보시면 되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좀 많이 주시고요. 제가 이제 이 관련돼서는 더 이상의 어떤 피해나 이런 부분들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많이 다루겠습니다. 이 이후에는요, 어떤 걸 또 다뤄볼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 배우자의 외도의 징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영상 보는 분들이 40대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기혼자일 확률이 많은 거죠. 물론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분들은 애인이 의심이 갈 수도 있잖아요. 배우자의 외도의 어떤 징후는 어떤 게 있을까? 또 직접적으로 이건 정말 바람피는 게 맞다, 확실하다,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징후들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한번 또 찍어보겠습니다. 영상을 올려보겠습니다. 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탐정방송 임병수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